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도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심리학에도 관심이 있고 명리학에도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킨 책이 나왔습니다. 양창순 박사님이 쓰신 명리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양창순 박사님은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시고요. 주역과 정신의학을 접목시킨 논문으로 두 번째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명리학은 제도권 학문이 아니고 음지의 학문으로 다루어졌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정신의학자로서 국내 최초로 정신의학과 명리학을 크로스오버해서 이 책을 집필한 것입니다.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대표적인 책은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담백하게 산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양 의학을 공부하면서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신과 전문의로 일을 한다는 것은 찾아오는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인데요. 정신의학만으로는 한계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답답한 일이 있으면 정신과에 가기보다는 역술인, 무속인 이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간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정신과에 와서도 점집에 가서 상담받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분이 생각하기에 사주 명리? 그게 도대체 뭐냐? 내가 좀 알아보자 하고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결론적으로 사주 명리학이 사람들이 심리와 성격을 다루는 학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정신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정신과적인 방법으로는 잘 안 되던 것들이 이 명리학을 활용하면서부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양창순 박사님이 자신의 병원에서 실제로 명리학을 임상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몸을 치료받듯이 정신의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학문인데요. 명리학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명리학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측면을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기.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으며 나는 왜 성격이 이렇지? 이런 것들에 불만을 가지면 끝없는 집착이 되는데요. 명리학은 당신의 사주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명리학이 주는 위로 두 번째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이 힘들고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에게 지금 힘들지만 잘 견디시면 몇 년 후에는 좋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21살 때 유명한 역술인에게 사주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가씨는 35살부터는 잘 풀리고 잘 살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사주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알고 있었어요. 35살 때부터 달라진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좋아지고 이런 건 없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영성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고요. 제가 가진 것들을 다른 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운이 좋은 시기가 있고 안 좋은 시기가 있는데요. 안 좋은 시기라는 것은 나의 부정적인 카르마가 돌아오는 시기, 운이 좋은 시기는 나의 긍정적인 카르마가 돌아오는 시기, 내가 남들에게 잘해준 것을 받을 시기인가, 내가 남들에게 해를 끼쳤던 것을 받을 시기인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불운의 시기에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지? 하고 그 부분을 공부하고 교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점차 운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리학이 주는 위로 세 번째는 자신의 성격의 단점, 고쳐야 할 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책의 저자가 환자에게 당신은 성격에 이런 부분이 문제이니까 좀 고쳐야 한다고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낸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지적한다고 여기면 즉각 방어하게 됩니다. 그런 환자에게 당신 사주에 물기운이 이렇고 불기운이 이렇고 그래서 당신 성격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해가 간다고 하면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면 뭔가 선생님한테 혼나는 기분이 드는 것인데, 동양 철학에서 당신 사주에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재미있게 생각하면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느 한때 포르투나의 불운한 손길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 그렇다면 결국 살아남는 방법은 잘 나갈 때 겸손함을 잊지 않고, 그렇지 않을 때도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명리학은 수용의 학문이다. 수용하면 마음이 편하다. 그게 나인데 어쩌라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면서 그 다음에는 좀 더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가 정신의학과 명리학을 두 가지 다 공부하면서 얻은 결론은 정신의학은 설계 도면이고 명리학은 입체 도면이다.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융은 동양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융은 사람의 성격을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나누었고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아니마와 아니무스, 여성성과 남성성, 이런 것이 모두 동양 철학의 음과 양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치료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지치료, 통찰치료, 인지치료가 있습니다. 지지치료는 환자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고요. 통찰치료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활용해서 그 사람의 정신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내고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지치료는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서 무엇이 잘못인가를 알아차리고 수정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통찰치료나 인지치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자아가 단단한 사람만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피해의식이 강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통찰치료나 인지치료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지 끝없는 위로와 격려, 당신이 옳아요, 저 사람은 잘못됐어요,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위로를 해주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고 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명리학을 활용해서 설명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환자분의 사주에 이런 특성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부분을 좀 고치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한다면 자기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정신과에서 환자들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명리학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책의 저자분이 쓰신 것이고요. 이 책의 중반부터는 실제적인 명리학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주를 가진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주를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그 사람의 사주에 드러난 심리적인 면, 성격적인 면이 왜 그렇게 작용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주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사주학의 십성과 심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성이라고 하는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는 5가지잖아요. 비견겁재, 식신, 상간,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5가지를 성격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주의 식신, 상관이 강한 사람은 성취 욕구가 강한 행동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표현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적인 친밀감, 대인관계를 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주에 관성이 많은 사람은 책임감이 뛰어나고 자기 절제력이 강하고 리더십, 도덕성,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주에 재성이 많은 사람은 이재에 능한 현실 추구형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이고 자기 이익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재성은 세속적이고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것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관성과 인성만 많고 식신과 재성이 약하다.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는 아주 잘해주지만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식구들에게는 잘 못합니다. 자기 식구들을 챙기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잘 돌보고, 이런 능력이 식상과 재성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고상하게만 살 수 없는 법이고 자기 삶의 현실도 중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주에 인성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고지향형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사주에 인성이 필요한 사주, 그리고 인성이 튼튼한 사주, 이런 경우에 공부를 잘합니다.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인성이 어느 정도 강한 분들이에요.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재미있어 한다는 것은 인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주에 비견겁재가 많은 사람은 과감하고 자긍심이 강한 권력 추구형이라고 합니다. 경쟁심이 강하고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도 안 되지만 너무 없어도 안 되고 적당히 있어야 되죠. 그것을 좋은 말로 하면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비경겁제가 없고 일간이 약한 사람은 남의 말에 잘 휘둘리고 줏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주에 있는 십성이 어떤 것이 강하고 어떤 것이 약한가를 살펴서 사람의 성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세력 앱에 생년월일시를 입력하기만 해도 평관, 편인, 정인 이런 식으로 십성이 나옵니다. 물론 개수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월지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일지도 중요하고 그 주변의 것들도 살핍니다. 사주를 보고 나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성이 약하면 내가 좀 책임감이 약하고 절제력이 부족하구나. 재성이 너무 많으면 나는 욕심이 많고 너무 현실적이구나. 좀 고상한 생각도 하고 이타적인 생각도 할 필요가 있겠구나. 식신상간이 너무 많으면 나는 말이 너무 많구나. 말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구나. 비경겁제가 너무 많으면 나는 내 고집만 부리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구나. 남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성격의 장단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내가 타고난 것이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진 단점을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고쳐 나간다면 그것이 보완이 되고 나의 인격이, 영혼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주를 타고났을까?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인격적 성숙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긴장과 불안으로부터 비롯된 증상을 완화하는 능력,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만족하는 능력,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 본능적인 공격성을 창조적으로 건설적으로 승화하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렇다면 명리학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명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거의 대부분의 오행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오행의 기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쪽으로 흐른다. 불필요한 충이나 합이 적다. 재, 관, 일간이 튼튼하고 도와주는 오행이 있다. 일간을 도와주는 용신의 기운이 적절하게 강하다. 음과 양의 기운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때를 잘 만났다. 운의 흐름이 좋다. 정신의학에서 바라본 인격적인 성숙도와 어떤 사주가 균형 잡힌 사주인가, 이 두 가지 내용이 결국에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음양오행이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상의 단점을 찾아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노력을 한다면 나의 운이 점차 좋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남의 지식을 내가 피상적으로 얻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나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공부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직접 들여다보고 해결해 가려는 노력, 이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신의학과 명리학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 명리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신다면 재미있게 읽고 또 자기 삶에 활용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